오류 중인 지구가 집인 사람들에게 고한다. 지구인이 레벨업되는 시간, 지구 인더 하우스. 생각 환경. 생활 환경. 신체 환경. 3 환경잡이에 나선 지구 인더 하우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지구인 스타는요. 원조 섹시 스타이시자 지금은 아주 화려한 싱글 생활을 누리고 계신 배우 유혜리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시간이 지나도 늘 그렇게 고우신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신경 조금 썼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가 갱년기가 된 후부터는 고기를 좀 덜 먹고 야채를 좀 많이 먹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나이 들수록 고기를 좀 많이 챙겨 먹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매스컴이나 이런 데 TV나 보면은 고기를 많이 섭취하면은 뭐 탄소 배출량이 많아진다, 뭐 환경 호르몬이 많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내 몸에 유익이 되고 또 지구에도 유익이 되는지 그거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지구 인더 하우스에 나오게 됐습니다. 보내주신 영상을 보면서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구나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진짜 고기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너무 긴장이 되거든요. 고기에 대한 고민은 언제부터 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갱년기 시작되면서 이런 고민한 것 같아요. 나이가 되니까 좀 줄여라 주변에서 그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고민이 되시죠? 나이가 들면 좀 체중이 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고기를 이걸 먹어야 되나?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지구 환경을 보호하려는 그런 문제 역시 고기와 연결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구 인더 하우스에서 준비한 주제 고기가 문제로다. 입니다. 고기가 문제다. 저는 고기를 하루에는 꼭 먹어야 되거든요. 진짜? 네, 안 그러면 먹은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아하. 솔직히 그런데 다들 고기를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지. 사실 구워 먹는 것만 고기가 아니잖아요. 왜 김치찌개를 끓여도 그렇죠. 왜 그럼요. 돼지고기를 넣고 맞아. 왜 소고기 묵고 이런 거 얼마나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햄버거를 먹어도 고기가 들어가고 그럼요. 샐러드를 먹어도 닭가슴살 샐러드. 그럼요. 뭐 이런 식으로 먹으면 진짜 어떨 때는 일주일에 주 4회, 5회는 무조건 고기를 먹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게 대놓고 고기 먹는 거 아니면서 먹는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샌드위치 먹을 때 항상 뭐 햄 한 장 들어가 있죠. 그쵸, 그쵸. 피자 먹을 때 뭐 고기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고기와 관련된 거 별로 안 쓰던 것도 다 국물 하나 좀 까가지고 넣으면 네. 훨씬 맛있고 그래가지고 맞다. 공깃도 알- 고기로 만드는 거. 네,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이 먹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고기는 그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사람들이 찾는 고기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쵸. 막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삼겹살에다가 사람들이 삼겹살? 오겹살도 있잖아. 오겹살도. 그랬다가 맞아.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다가 맞아. 삼겹살 대패 삼겹살이지. 이렇게 또 참 마케팅을 잘한다는. 너무 많아요, 먹을 게. 네, 그죠. 그런 것들이 수요하고 어울려가지고 점점 더 고기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 실제로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거든요. 21세기 들어와서 2000년에서 2019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1인당 육류 소비량을 살펴보면 2000년에 31.9kg이었는데 네. 지금은 54.6kg. 많이 한 사람당 1인당 50kg 이상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2.87%. 요즘에 무슨 뭐 적금이자도 이렇게 주는 데 없습니다. 근데 우리 고기 소비량은 꼬박꼬박 지난 20년 동안 그만큼씩 계속 늘어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는 이제 식사를 한다라는 말 대신에
밥 먹는다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정작 쌀 소비량은 오히려 매년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예전에 진짜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와, 그것도 이제 다 옛말이 된 거네요. 네, 그 1970년대만 해도 이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이 136.4kg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2020년 보니까 3배나 줄었다고. 3배? 3분의 1밖에 안 먹는 거죠. 50년 전에 비하면. 네. 그러면 지금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한국인의 1인당 고기 소비량하고 1인당 쌀 소비량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맞네. 비슷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추세로 계속 가면 예를 들어서 한 50년 후에는 사람들이 아침밥 먹었냐? 이게 아니라 아침 고기 먹었냐? 한국 사람은 하루에 고기를 3끼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 날이 쌀과 올지. 고기가 비슷하게 먹는 거죠. 요즘은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맞아요. 추세가 점점 역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 고기에 대해서 살짝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옛날부터도 축산업이다라고 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꼭 같이 고려해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더욱더 고기 소비량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맞춰서 축산업, 이 고기를 제공해주는 동물들을 키우는 산업도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인데요. 저도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도대체 왜 축산업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주변이 뭐 오염될 수 있다. 이건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특히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문제는 공장식 축산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고기를 조직적으로 대량으로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해외에서는 뭐 대형 슈퍼마켓, 뭐 패스트푸드 체인 이런 곳에서 이렇게 공장식 축산을 확대하는 경향을 좀 이끌지 않느냐라고 해서 좀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대량 생산을 워낙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축산업이 계속 땅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제 확대를 시켜야지 네. 그러면 동물 더 키워 나가고 그리고 사실 사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땅을 확보해서 거기다 옥수수를 키우고 뭐 그런 뭐라고 하죠? 대두라든지 이런 거를 키워야지 사료를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이제 고기 생산 쪽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산림 파괴예요. 나무가 있었던 자리를 일단은 그거 다 벌목을 하고 그 자리에 사료를 키우거나 아니면 그런 자리에 이제 다른 이제 농장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데 특히 브라질이나 뭐 볼리비아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좀 약간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 경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난주에 네. 그 산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커피 맞아요. 부지 확보를 위해서도 사실은 맞아요. 그런 일이 맞아. 많다. 그 커피를 기우는 자리도 땅이잖아요. 거기에 원래 산소 흡수 역할을 하던 식물들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서 그 자리에서 커피 농사를 하게 되잖아요. 어머, 세상에. 산에 불을 지른다고요? 네, 네. 어머, 말도 안 돼. 위험한데.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셨죠.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요, 1990년대부터 행해진 아마존 산림 파괴 약 90%가 소떼 방목 또는 가축용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산림 벌채에서 기인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머. 그럼 산림 파괴 말고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뭐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동물의 배설물이 있죠. 이게 쌓이는데 물론 그걸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기는 하겠지만은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강에 영양소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바다에 들어가고 그래서 수질 오염도 되고 그리고 이제 영양소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결국 이제 산소가 없어지고 약간 이제 데드 존이라고 해서 거기서 모든 거 다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물 사용량도 사실은 좀 심각하긴 해요. 그래서 그 동물이 직접 마시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뭐 동물이 먹는 사료를 키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1kg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물을 얼마 정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물
발자국 같은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아, 그래요? 네,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1kg에 15,500리터의 물이 필요하고 15,500리터의 물이 필요하고요. 1kg에? 1kg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4,800리터 그리고 닭고기는 3,900리터인데 그걸 1kg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양이고요. 그러면은 소 한 마리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물이 들어가요. 더 많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이게 수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소고기 1kg 하면 한 요만큼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물이 1리터짜리 병으로 15,000병이 쫙 깔려 있는 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소 한 한 손에 마리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많은 양이에요. 소 한 마리가 몇 킬로죠? 500kg 넘죠. 요즘. 네. 소를 하나 도살하면 1kg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1kg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써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한 마리를 키우는 데에 얼마나 자원을 활용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도축되기 전까지는 뭐 밀에, 옥수수에 여러 가지 곡물을 사용해서 그런 사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곡물을 한 1,300kg을 쓰고 있고 그리고 목초나 그런 사료 같은 경우는 7,200kg을 섭취하고 있고 그리고 24,00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하거든요. 소 한 마리가. 가늠이 안 돼. 엄청나네요. 걔네들이 다 먹네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청소를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쓰는 물이 많으니까, 이렇게 축사에서 청소를 했을 때 한 7,000리터의 물을 또 활용을 하게 되니까 그 고기가 다 동등하지는 않으니까 키우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 동물, 몸집이 굉장히 큰 동물일수록 그러면 그 환경값이 비싼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쉬워요. 그런데 뭐 지금 얘기하신 산림 파괴라던가 뭐 수질 오염에 뭐 대량의 물 사용 뭐 이런 거 말고도 소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아. 아니 하필이면 소가 메탄가스를 방출하는 건가요?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받고 있는 문제, 네. 소의 메탄가스 문제인데요. 소는 어떻게 도대체 풀만 뜯어 먹는데도 살이 찌고 맞아요. 살 수가 있을까요? 불쌍하다. 이거 사실 신기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러네요. 근데 초식 동물이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육식 동물이 작잖아. 네, 그게 신기하네. 걔네가 풀을 많이 먹는. 정말 신기한 거예요. 몇몇 동물들이 풀을 뜯어 먹고도 거기에서 영양소를 뽑아내는 그런 이상한 신비로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탄가스 측면에서 안 좋은 점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자면 메탄가스 도대체 왜 생기느냐. 스스로 풀을 분해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뱃속에 풀이 한번 들어가면 풀을 배 안에서 말하자면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풀에 붙어 있는 세균, 고균 이런 미생물들이 풀을 분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발효를 시키면서 풀을 그렇게 삭히는데 충분한 기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다음에야 소가 소화시킬 수 있는 형태가 돼가지고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들은 그리고 말들은 양들은 대세김질을 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몸속에서 풀을 굴리는 겁니다. 네. 거기서 메탄가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는 그 세균들이 네. 풀을 분해하면 이 세균들의 습성 때문에 풀을 분해하고 메탄가스, 메테인을 내뿜습니다. 내뿜은 게 어디로 가겠어요? 소 뱃속에 차 있다가 소가 트림할 때 이럴 때 바깥으로 나오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메테인이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온실기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같은 양을 놓고 보면 메테인이 이산화탄소보다 보통 20배 이상, 한 25배 정도 온실효과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요즘 기후변화 문제 심각하니까 예전에는 뭐 그거 얼마나 되겠어라고 했는데 요즘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을 봤을 때 한 70에서 120kg 정도의 소형차가 1년 동안 내뿜는 온실가스 양이랑 똑같은 비슷한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엄청나네요. 그래서 작은 자동차인 거죠. 작은 자동차인데 소 한 올라가는 마리가 거네요. 네, 자동차. 그래서 이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축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낙농업이 발달한 유럽에서는 방귀세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와, 이건 뭔가요? 진짜 빡빡하다. 네. 진짜 빡빡하다. 네. 네. 이건 사실 이제 이름이 그냥 웃기는 이름이니까 그걸 약간 마케팅적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fart tax 이렇게 약간 재밌게 이름을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을 매기는 거죠. 소를 키울 거면 그렇게 소를 키우는 축산업에다가 나중에 생길 피해에 대한 어떤 비용을 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 뭐 어떤 이제 탄소 배출량이 많거나 그러면 뭐 새를 붙이자 이런 움직임은 있잖아요. 그 네. 같은 맥락에서 이제 오염자 부담 원칙에서 나온 그런 개념이긴 해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2016년부터 그런 걸 이제 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 이제 유럽 북부 약간 동쪽에 있는데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전체 이제 메탄가스 배출량의 25%가 다 이제 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09년부터 그거 관련된 어떤 트림세, 방귀세 이런 거를 이제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네. 세금을 받는다고 해서 뭐 그 축산업의 규모가 뭐 줄어든다든지 뭐 트림이나 방구 우리가 뭐 더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온실가스를 흡수해서 대기권에서 가져와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거를 뿜어내는 데에서는 돈을 어느 정도 지금 받아와야지 네. 그런 인프라나 기술이라든지 이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탄소 흡수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럼 제가 인터넷에서 그 소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아, 네네. 그건 혹시 소가 트림할 때 메탄가스를 나오니까 이걸 막는 건가요? 입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막아주는 장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막 네. 틀어 막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틀어 막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 영국의 한 기업이 고안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실험하고 있는 장치인데, 마스크를 잘 씌워가지고 소가 트림을 하면서 입과 코에서 메탄가스, 메테인이 나오면 그게 나오면서 그대로 어떤 다른 물질로 바뀌면서 공기 중에 메테인 형태로 그대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도록 막아주는. 말하자면 약간 방독면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방독면을 밖에 있는 나쁜 거가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소가 갖고 있는 게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너무 획기적이네. 네,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소한테 씌운다. 뭐 그런 발상을 연구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사실은 소한테 저런 거를 씌운다는 거는 너무 답답해 보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이 감정이입이 돼서 맞아, 그런지. 맞아요. 저는 그래서 기왕이면 약간 좀 유쾌한 방식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먹이는 사료에다가 뭘 좀 탄다든가. 소화제 같은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뭘 먹여서 화제를 먹이는 거. 소가 트림을 해도 메테인이 좀 덜 나오는 덜 나오게. 그런 거를 좀 개발해 볼 수 없을까 하는 쪽으로 그런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지금 호주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메탄가스가 나온다는 거는 이 몸 안에서의 어떤 화학 반응이잖아요. 네. 그래서 메탄가스가 좀 덜 나오는 사료를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호주에서 소의 사료로 이제 분홍색 해조류라고 하는데 바다고리풀이라고 하는 해조류 종류의 추출물을 사료에 이제 섞여서 먹인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도 이 소의 메탄가스 배출량이 한 80%가 줄었다고 합니다. 한 80%가 줄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럼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고기를 올바르게 소비하는 그런 좋은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이거 고민하다가 재밌게 본 자료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만약에 굉장히 멀리 있는 소고기를 우리나라까지 데려온다면 소를 다 배에다 실어가지고 연료를 태우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막대할 것이다. 그거라도 줄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좀 가까이에서 생산된 네. 소고기를 소비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파보면 사실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고기가 왜 특별히 좀 이런 운송 문제 좀 고민을 하느냐. 냉동.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아시지? 그거예요. 쌀이나 콩 같은 거는 잘 안 상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 정말 소고기 많이 생산하는 나라거든요. 아르헨티나는 사람들이 소고기 많이 먹을 때는 1년에 100kg씩 소고기 한 사람당 소비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는 아르헨티나에서 그렇게 소고기가 많이 생산되는데 이거를 세계 각국에 팔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유해질까라고 해서 거기에 정부에서 막 상금도 걸었습니다. 옛날에는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했겠어요? 소를 산채로 배에다가 태워가지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막 팔기도 했었어요. 소를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를 먹여가면서 치워가면서 그러니까 안 상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냉동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소고기를 팔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아르헨티나가 20세기 초에 상당히 부유해지기도 했었죠. 근데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고기류는 항상 냉장을 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싣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쌀, 콩 뭐 이런 거를 운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운송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그러네.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고기 소비가 비단 환경에만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잘못 섭취하면 우리 건강도 망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 얘기할 때 고기 얘기가 빠지지 않는데 이게 이제 육류가 무조건 뭐 건강에 안 좋아는 아닙니다. 사실 이 육류가 건강에 이바지하는 바가 있지만 뭐든지 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다하게 섭취한다 하면 이제 비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고지혈증 같은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기 섭취량은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여성 얘기를 해보면 네. 이게 이제 과도하게 지방이 쌓이게 되면서 청소년기에는 또 초경을 앞당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월경 기간이 더 길어진다거나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유방암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생각해서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양제를 먹을 때나 뭐 단백질 이런 것들을 보면 하루 권장량 그 섭취량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기에는 뭐 하루 권장 섭취량 같은 게 없나요? 사실은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이제 한국의 한 식품영양학과 교수님께서 한국인의 식단을 이제 분석을 하고 고기 권장량을 좀 정해주셨는데요. 19세에서 64세 남성은 한 137.3g, 여성은 이제 102.6g 이렇게 정했고 65세 이상은 남성이 93.4g, 여성은 51.4g. 근데 이게 줄었잖아요. 이게 단백질 양이 준 게 아니라 육류의 양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백질은 오히려 노년층에 더 드셔야 돼요. 저는 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듣다가 뭘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아주 좋은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래요. 그래요? 뭐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요? 이 고기 우리가 잡으러 간다는 이 고기 돼지고기입니까 소고기입니까 닭고기입니까 무슨 고기입니까 무슨 고기입니까 물고기죠 물고기. 생선. 우리나라에서는 물고기도 고기로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옛날부터. 네. 세계에서 수산물 소비량이 1인당 가장 많은 나라 어디입니까? 일본. 대한민국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나 노르웨이 사람보다 수산물 더 많이 먹어요. 와, 어떻게. 아무리 일본 사람들이고 노르웨이 사람들이라도 난 생선 안 먹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면 생선 안 먹는 사람도 멸치볶음 같은 거 먹어요. 멸치 국물 육수 낸 거 이런 거 먹는 사람 많아요. 엄청 먹죠. 오징어 말린 거 이런 거 뭐 찢어서 먹잖아요. 참치. 난 생선 안 먹어 이러면서 참치. 많이 먹어. 한국에 그래서 수산물 소비 굉장히 많아요. 진짜 그렇구나. 그런데 이 수산물 물고기류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것보다 1kg을 생산해내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훨씬 낮습니다. 아, 참치 같은 바다랑어 같은 그런 물고기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비교적 많은 편인 물고기라고 하는데도 소고기의 5분의 1도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생선에서 얻는 단백질 이런 거를 좀 더 높여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좋은 생각도 방법이다. 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좀 더 본격적으로 환경하고 생활이 이제 만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해볼까 싶은데 유혜리 씨는 이제 환경에 이제 얼마 정도 이제 관심이 있으실까요? 제가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아, 네. 제가 이게 환경 다큐멘터리 이런 거 TV에서 하잖아. 그러면 네. 안 빼놓고 꼭 보고 또 집에 있을 때 분리수거 있잖아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는 편이에요. 네. 음식물 쓰레기도 가득가득 껍질까지 다 먹어.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최소한 또 종이컵, 또 일회용 용품 이런 거 잘 안 써요. 네. 그리고 텀블러도 갖고 다녀요.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타프로님이 좀 보고 콕콕 좀 찝어주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구인 스타 유혜리 씨의 생활 환경을 살펴보면서 얼마 정도 지구와 동행하고 계시는지를 네. 한번 영상으로 검열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 좋죠. 너무 좋다. 운동하러 나오셨나 봐요. 하루에 5,000보, 7,000보 정도 꾸준히 걸으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갱년기라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이렇게 낮에 햇빛 보고 걸으면은 세로토닌 호르몬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해가 좋고 하늘이 맑고 이럴 때는 무조건 나와서 1시간씩 걸으면은 그냥 숙면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컨디션도 좋아지고 또 갱년기 불면증도 치유되고 이걸 꼭 해야 돼요. 네. 맞아요.
건강에 너무 좋죠. 잠이 잘 와요. 아, 낮에 그래요? 걸으면 햇빛 보고 그러면. 이쁘다. 뭐지? 아, 육포. 근데 공복에 육포를 드시는 거예요? 밖에 나오면 출출해요. 아, 갖고 다녀요. 간식을 챙겨 네. 다니시는구나. 원래 약간 고기류 좋아하세요? 아, 저 고기 안 좋아하는데 갱년기에는 단백질을 먹어야지 근육이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육포를 먹고 있어요. 맛도 좋고 단백질도 많고. 근데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아, 근데 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래요? 아직까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I want to be good. I want to be 꽃집에 I 오셨구나. want to be happy, so I won't be sad. 아, 예쁘다. 꽃꽂이 하려고. 꽃꽂이 하시는구나. 예쁘다. 얘는 뭐예요? 얘는 설날이라고 하고요. 얘 냄새 좋아요? 운동하시고 들어가시는 길에 꽃사러 자주 다니세요? 네, 꽃 좋아해요. 갱년기 여성들에게 꽃이 너무 힐링되잖아요. 확실히 나이를 먹을수록 꽃이 예뻐. 신기해요, 진짜. 종류별로 있는데 열어보셨죠? 어머나, 너무 예뻐. 우리 나이에 이거 꽃 사러 많이 오죠? 네, 많이 들어오세요. 맞아. 요즘 또 꽃 보면 힐링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소개하세요. 네. 고민이 있거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얘네를 보고 있으면 다 잊어버려. 마음적으로도 여유로워지고 좋은 것 같아. 갱년기엔 우울하잖아. 꽃 보고 있으면 애들이 너무 예쁜 거야. 기분이 화사해져요, 핑크는. 힐링돼. 어머, 주방도 너무 깔끔하다. 예전에 아프고 난 다음부터는 재료 사서 만들어 먹어요. 아니 왠지 냉장고에도 좋은 게 많을 것 같은데 어, 냉장고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냉장고 정리가 잘 안 돼서 냉장고가 좀 지저분해가지고 엄청 깨끗하신데요? 깨끗한데요, 진짜? 왜 불이 들어왔어요? 불이 들어왔어요. 네. 아, 또 고기 드시네요. 미역국에 고기를 넣어야 맛있잖아. 불이 들어왔네요. 고기 이제 다 끓이고 이제 맛있겠다, 참기름 좀 미역국. 넣고 소금 간하고. 오리고기네요. 오리고기 좋아해요. 불포화 지방산이잖아요. 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 저 고기 안 좋아하는데 고기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시는 거 육포. 아침부터 육포로 시작하시죠. 오리고기. 진짜 잘 차려 드신다. 전, 와, 푸짐하게 드시네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건강은. 그죠? 지구인 스타 유혜리 씨의 일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육식 하시네요. 고기 안 좋아해요 하시더니 아침부터 저 육포를 채식판 줄 시작하시고. 알았는데 보니까 제가 육식파네요. 네, 아주 평범한 하루도 유쾌하게 보내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산책도 네네. 건강하게 맨날 하시나 봐요. 제 생활에 하루도 빠지지 않는 루틴이에요. 그래서 아, 네. 건강에도 좋고 또 기분 전환에도 좋고 또 그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갱년기 고민이 있으신 분들 가까운 공원이라도 한번
나가 봅시다. 네. 나가 봅시다. 네, 진짜 왜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왜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저 아직 아닌데. 아니에요? 아직은 아닌데 미안해요. 걷는 거 되게 좋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저도 막 10km씩 막 걷고 그러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구인 스타 유해리 씨의 일상에서 발견된 문제점 뭔가요? 네. 제 눈에 딱 걸린 부분 하나 있었는데 탑 프로에 딱 걸려서 첫 번째 고기에 착 붙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고기를 포장할 때요. 그 핏물을 흡수할 네, 수 맞아요. 있는 흡수제. 흡수 패드 네, 같은 맞아요, 거를 넣거든요. 종이같이 생긴. 네, 그게 이제 흡수 패드 안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 이제 계속 고기에 달라붙어 있다가 묻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묻어요. 어머, 그냥 먹었는데. 네, 1인분이면 200g인데 그 기준으로 하면 평균 1.6mg 정도가 검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머리카락이라고 하면 그런 굵기가 한 75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데 그걸로 나왔다고 하면 한 7,200개.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플라스틱을 먹고 있어. 같이 먹는 거네, 미세 그래서, 플라스틱이랑.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성분이냐면 수분을 잘 끌어당기기 위해서 고흡수성 수지라고 SAP라고 그냥 간단히 말하는데 그러니까 물기를 끌어당기는 어떤 플라스틱 재질인 거죠. 그래서 고기 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데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키울 때 기저귀 쓰잖아요. 기저귀에도 있고 여성용품, 생리대에도 들어있고. 점점 사용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식품으로까지 사용이 이제 네. 확대가 된 거죠. SAP 이제 물질처럼 입자가 작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인체에 유해한 것인가? 지금은 뭐 다들 유해하다는 거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호흡기라던가 혈관, 이제 장기로 침투를 하는데 우리 몸에서는 이제 면역 이런 반응을 교란을 시킨다던가 또는 직접적으로 세포 독성까지도 일으킨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좀 사용을 주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네요. 근데 이 흡수 패드를 애초에 까는 이유가 핏물 고여 있으면 보기도 안 좋거니와 핏물이 먼저 상해서 먼저 변질되기가 쉬우니까 이게 사실 고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인데 뭐 아예 뭐 다 없앤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뭐 방법이 있을까요? 대형마트에서 이 문제가 이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흡수 패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업 쪽에서는 식물성 흡수 패드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득 떠오른 또 다른 방법 하나가 생각나는데 왜 지난 시간에 타프로님이 알려주신 그 용기내 챌린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좀 네. 번거롭더라도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마트에 가서 그렇죠. 거기서 네. 고기를 담아 온다면 네네. 환경과 건강 모두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네네. 생각이 드네요. 저도 동참하려고요. 근데 타프로님 네. 냉장고에 아까 불이 들어왔잖아요. 아, 네. 도대체 그렇죠. 뭐가 문제인가요? 탑프로에 딱 걸려서 지구를 아프게 하는 큰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자체가 문제예요. 냉장고 안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맞아요. 냉장고 그 네. 자체가. 냉장고 쓰는 게 지구를 아프게 해요. 아, 이게 사실은 필요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거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더 많은 음식물을 보관하게 만드는 맞아요. 네.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에는 썩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음식물 맞아요. 쓰레기 맞아요. 양이 필요보다 냉장고가 컸을 때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식재료 중에서 한 3분의 1이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한 20%를
줄이면 연간 1,600억 원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 에너지까지 절약이 되는 걸 포함해서 한 5조 원 정도의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대요. 그리고 사실 온실가스 배출량도 사실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4인 가족이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서 배출하는 연간 온실가스 양을 없애려면 소나무가 한 149그루가 필요해요. 차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왕복해가지고 한 거의 5번, 뭐 4.8회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그런 온실가스의 규모예요. 아니 근데 네. 그 1인 가구 수가 이렇게 늘고 있는데 그런데도 왜 냉장고가 이렇게 리터 수가 커지는 건가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차도 뭔가 큰 거를 사고 싶고 점포로 나오면 약간 1+1이고 많이 사면 싸잖아. 원 플러스 그쵸. 원이 많이 많아요. 사서 마트에 가면. 맞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온라인 주문으로 하면 요건 1kg에 얼마, 요거 2kg인데 2kg 사야겠다 하고 더 큰 거를 그러네. 자꾸 사는. 맞아요. 네, 뭐더 그쵸. 주잖아요. 근데 이런 대량 소비를 좀 많이 하게 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계속해서 더 커지는 냉장고가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확실히 예전보다 냉장고를 채울 수 있는 먹거리도 훨씬 더 다양해졌잖아요. 네. 과거에 비해서 뭐 수입 제품들도 너무 다양해졌고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왜 마트 가는 횟수를 좀 줄인다고 한꺼번에 가서 막 일주일치 장 봐서 막 넣어놓고 그렇죠. 막 그런 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장 볼 때 좀 더 생각하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집 가족력이 있어요. 그리고 오빠도 당뇨, 남동생도 당뇨.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 바로 쇠고기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고기를 좀 많이 드셔서 그렇지 않았을까? 조금 더 세심하게 좀 검사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네요. 지구인의 신체 환경을 변화시킬 그것은 바로 자,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지구와 지구인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죠. 지구인 스타 유예리 씨의 평소 생활 습관이 신체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미래질환 예측 검사 받고 오셨잖아요. 네. 어떤 결과 나올 것 같으세요? 긴장됩니다. 사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뭐 고기도 직접 안 구워 먹고 거의 뭐 수육으로 먹는다든지 끓여 먹는다든지 아까 이렇게 오리고기 하는데 구워 드시던 제가 갱년기라요. 죄송합니다. 네네. 고기 좋아하는 거 자꾸 까먹어요. 자, 최 프로님이 유예리 씨의 미래질환 결과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그 결과를 이제 우리 실장님이 가져오셨어요. 자, 실장님 검사 결과 가져와 주세요. 네, 오늘도 분량했습니다. 저희 실장님이에요. 어머, 실장님, 미남이시다. 지구인 스타 유예리 씨의 이 미래질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역시나 안타깝게도 이 관리소를 하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연이었어요. 사실은 아연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 무기질인데 이게 이제 과했을 때는 우리 몸의 이로운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할 수 있어요. 아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고지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혈관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아연의 과다 수치는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쇠고기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고기를 좀 많이 드셔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쇠고기나 닭가슴살 네. 또는 뭐 견과류라든가 계란 노른자 그래서 좀 챙겨 먹는다고 더 챙겨 드시는 분들이 아연 수치가 좀 높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은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네. 미래질환 예측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뿐만 아니라 신체적 특성까지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 발견이 되었어요. 네. 바로 유방암입니다. 바로 유방암입니다.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 발견이 되었어요. 네. 바로 유방암입니다.
제가요?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걸렸다는 가능성이 거예요? 있다는 거죠. 걸린 건 아니세요. 미래. 유방암이라고 하는 이제 암의 특성은 주변의 림프샘으로 전이가 잘 되는 암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조금 더 세심하게 좀 검사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유전 요인만 고려해서 질병의 위험 등수를 매겼는데 100명 기준으로 29등이에요. 좀 높죠. 근데 이제 문제는 평소에 이 생활 습관을 개선을 못 시키고 좀 엉망으로 산다면 말하자면 이 위험이 2등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잘 하고 계시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좀 환경 호르몬 이런 문제들 조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최 프로님이 보시기에 이 지구인스타 유혜리 씨가 가장 중점적으로 짚어봐야 할 질환은 뭘까요? 바로 콜레스테롤이죠. 혹시 평소에 콜레스테롤 관리를 특별히 뭐 따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 집 가족력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부모님 모두 당뇨, 고혈압 다 있으시고, 그래도 오빠도 당뇨, 남동생들 당뇨. 그래서 혈관 관리 신경 많이 쓰이거든요. 네. 당뇨에 걸리지 않으려고 가장 우선적으로 저는 콜레스테롤 그 관리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서 신경 썼는데 말씀하시니까 제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네요. 근데 가족력이 있다고 하시지만 맨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은 그런 몸은 아니시잖아요. 맞아요. 나이 먹고 갱년기 되면 또 나이살 찌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니까 공기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아요. 막 공감이 돼요. 안 빠져요. 그리고. 네, 안 빠지죠. 확실히. 네, 맞아요. 이 유혜리 씨처럼 이제 갱년기를 겪는 여성분들이 정말 나이살, 뭐 살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데 그 타프로님이 되게 좋은 거 지적해 주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보기에 전혀 비만도 아니고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콜레스테롤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뭐 비만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여성들이 갱년기에 접어들었다는 건 이제 완경을 맞이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데 우리 몸에서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죠. 완경기에 접어들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콜레스테롤도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뇌졸중, 뭐 심근경색과 같은 심내혈관 질환이 또 생길 수 있고 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방암 발병 위험도 여전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관리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진짜 나이를 먹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왜 유독 여성들만 이렇게 갱년기가 되면 몸에 이런저런 안 좋은 변화가 생기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그 에스트로겐 때문인 건가요? 네, 그렇죠. 에스트로겐 때문이죠. 사실 이제 여성을 그냥 여성답게 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성을 떠나서 그냥 인간을 관리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지방이 많이 쌓이는 것도 막아줬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이제 상승하는 거를 막아주고 뼈도 튼튼하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혈관 건강에도 이 에스트로겐이 역할을 하고 정말 다양하게 역할을 하다가 이게 이제 완경이 되면서 줄어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니, 저는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다양한 그 장기에 영향을 끼치는지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희 엄마도 갱년기긴 한데 온몸이 막 다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유혜리 선배님도 갱년기 지나고 뭔가 달라진 점 크게 뭐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조금만 돌아다녀도 피곤하고 또 시력도 노화되잖아. 시력도 무엇보다 가장 심한 거는 이렇게 막 더웠다 추웠다는 거. 그다음에 숙면이 안 된다는 거. 그런 거가 많아요. 그렇구나. 네,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최 프로님이 갱년기로 고생하시는 우리 지구인스타 유혜리 씨의 신체 환경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제가 미래 질환의 걱정을 덜어줄 방법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네. 유혜리 씨뿐만 아니라 지구인의 신체 환경을 변화시킬 그것은 바로 중년 여성의
개량에 도움이 되는 YT1입니다. YT1? 무슨 소속사 이름 같네요. 아니 이름이 진짜 색다른 게 옛날에 Y2K라는 그룹이 있었거든요. 네. 뭐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했는데 국내 연구진이 처음에는 갱년기를 연구를 한 게 아니라 골다공증 치료를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연구했던 그 동물 실험에서 이 동물들이 우울증이라던가 골다공증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증상들은 이 갱년기 증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유산균과 뭔가 이 갱년기와 관련이 있을까?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근데 이 유산균이 우리 신체 환경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겁니까? 유산균을 일단은 장 때문에 드시잖아요. 당연히 이제 장내 환경을 개선을 하게 되고 또 체내에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활성화됩니다. 이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 이런 증상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더라 이랬던 거죠. 그럼 굳이 몸속에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약이나 주사를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이 외부에서 호르몬을 이제 인위적으로 뭐 주사라던가 복용을 시켜서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부작용이 가장 적은 방법 이게 몸속에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발현을 증가시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스트로겐이 활성화된다면 좋잖아요. 네. 바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외부의 도움 없이 내 몸 안에 있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더 이제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네요. 근데 그러면 YT1이 유산균인데 그 유산균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거 약간 상상하기 좀 힘들어가지고 그렇긴 해요, 사실. 유산기가 맞아요. 당연히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쿠퍼만 인덱스라고 하거든요. 쿠퍼만 지수. 요거를 갱년기 지표로 사용을 하는데 한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상태를 보시면은 없음, 약간 보통 심함이 있는데 점수가 모두 똑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면 홍조가 점수가 다 높아요. 틀려요. 네. 5점에서 10점 나오면 이제 경미한 갱년기입니다. 어떡해. 네. 그리고 10점에서 15점은 이제 중증도의 갱년기 상태. 어머. 15점 이상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좀 갱년기가 심하다. 근데 왜냐면 안면 홍조의 심함이 12점이거든요. 그러네요. 제일 높아요. 그럼 이거 하나에 다른 거 뭐 하나만 붙여도 15점 이상이 돼버리니까 여기 갱년기 증상이 심한데 잘 모르실 거예요. 안면 홍조가 심한 분들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요? 정말 심하게 너무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5점 이상이라는 게 꽤 높은 점수인 거죠. 근데 유혜리 씨가 해보셨죠? 네, 해봤습니다. 12점입니다, 여러분. 12점입니다, 여러분. 12점. 12점이면 중증도. 근데 중간 저는 정도네요. 저 사실은 갱년기가 점차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점수를 보니까 아니네요. 저 많이 관리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극복하자고 또 점수화하는 거고 그쵸, 네. 뭔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유혜리 씨처럼 이 갱년기 증상의 여성들 이게 또 이게 YT1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YT1이 유산균을 12주간 좀 섭취하게 했더니 갱년기 지수 총점이 32.92. 굉장히 높죠. 좀 네. 높아요. 근데 12주 정도 드시고 11.97 이렇게 낮아진 걸 또 확인을 했다고 해요. 원래 굉장히 활동적이었는데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피곤함이 좀 많았고 또 불면증도 생겼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YT1 이제 섭취했더니 피로감이라던가 불면증, 뭐 우울감, 가슴 두근거림, 네, 맞아요. 손발저림, 뭐 신경감이, 현기증, 근관절통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됐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좀 더 세밀한 세분화된 지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 네. 그거하고 관련된 연구 결과도 혹시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세분화시켜서 이거를 맨콜 지수라고 하거든요. 이 평가에서도 이 갱년기 유산균 YT1을 섭취한 그룹이 신체적 상태라던가 심리 사회적 상태, 혈관 운동 상태 또는 성적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유의적으로 개선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유혜리 씨는 콜레스테롤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YT1이 또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뭐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갱년기 유발 동물에게 이 YT1을 이제 투여를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은 감소를 하고 또 중성 지방도 감소한 결과가 있다고 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갱년기로 접어들면서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뀔까 봐 사실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이 갱년기 유산균 YT1이 그런 데도 도움이 되나요? 네, 갱년기를 유발시키고 이 동물에게 YT1을 이제 투여를 했더니 체중도 줄어들고 또 체지방도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라는 연구 네. 결과가 있습니다. 체지방. 네. 아 그리고 궁금한 게 YT1이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장 건강을 위해서 먹는 유산균은 딴 걸 챙겨 먹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또 별도로 이게 장 건강을 위해서 따로 유산균을 챙겨 드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YT1도 당연히 유산균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되면서도 장 건강도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장은 뭐 유해균 8, 유해균 2 이 비율을 유지해야 장 건강이 좋아요. 또 면역력도 지킬 수 있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유해균은 자꾸 줄어들고 유해균은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장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뭐 또 살도 찌게 되고 이때 이제 이 YT1이 유해균은 이제 증식시키고 유해균은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이 장 건강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먹을 때 주의할 점 뭐 있겠습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또 복통이라던가 설사 뭐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한 하루 평균 이제 권장 섭취량은 한 100에서 450mg. 자기의 어떤 식습관이라던가 원래 장 상태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맞춰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유산균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항생제를 먹을 때는 이 항생제가 유산균을 죽일 수가 있어요. 같이 동시에 먹으면. 같이 먹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약간 같이 드실 때 이거 한 3-4시간 정도 시간적 차이를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왕 드시는 거 식약처 인증을 받았는지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지구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육식의 고민부터 건강 체크까지 해봤던 신체 환경까지 쓰리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오늘 나오길 너무 잘했고요. 네. 사실 나름대로 나는 관리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정말 허술한 게 많았네요. 콜레스테롤 높은 거. 갑자기 기분이 다운되면서 안 돼요. 고기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유익한 건강 정보 주시고 또 이렇게 나와서 내 몸 상태 알았잖아요. 네. 너무 나오기를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정말 유쾌하게 건강을 지키시는 모습 보면서 저희도 너무 좋은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아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라떼를 찾는다면 내일의 항해도 없다. 지구인이 레벨 업되는 시간, 지구 인더 하우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들 여행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그야말로 뭐 빗장이 풀렸다. 눈물이 터진다. 그런 만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또 요새 재밌는 운동 생겼는데 플라이트 쉐이밍이라는 거예요. 기차를 타자. 약간 이런 운동이었는데 내일 떠나는 여행은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유선 관광에서 준비한 곳은 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라. 채널 A